안녕하세요. 로섭입니다. 유학생 선배 조언 2편에서는 현지 취업 관련 스킬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1편인 진로 탐색 파트를 아직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시청하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토론토에서 열렸던 3월 14일 오프라인 세미나에서는 취업 스킬 파트에 대해선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었는데요. 남들과 차별화된 잡서치와 네트워킹 실전. 허나 네트워킹 실전 파트의 경우 제 채널의 기존 영상을 100% 거의 활용했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별도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재구성한 영상에서는 남들과 차별화된 잡서치 위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어떻게 진로를 탐색하느냐에 대해 다뤄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취업 관련 스킬로 넘어가 보죠. 먼저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유학을 택하셨나요? 유학을 오는 데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를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더 넓은 세계에 대한 호기심 또는 열정. 둘째, 부모님의 권유에 의한 유학. 셋째, 국내 대학 입시 실패 후 학력 세탁을 위한 도피 유학. 어떠한 이유가 됐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한 해 유학을 가는 대한민국 학생 수가 약 20만 명에 달하고 그들이 한 해에 학비로 투자하는 금액만 평균적으로 약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에 이릅니다. 주거비와 생활비까지 포함한다면 약 몇 억의 돈이 유학 비용으로 투자가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국내 대학생들에 비해 몇 배에 달하는 이 금액을 투자함으로써 무엇을 더 얻었고 이를 통해 어떠한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현실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작 유학생은 외국과 한국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전략적으로 스스로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매우 강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은 다시 한번 왜 내가 유학을 택했고 유학을 통해 무엇을 꿈꾸는지를 먼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해외에서, 즉 현지에서 취업을 한다면 외국인 노동자, 즉 외노자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교포가 아닌 이상 언어 능력, 인적 네트워크, 문화적 이해 모두 현지인 대비 100점 100패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현지 고용주에게 여러분을 셀링하시겠어요? 자, 머리를 한번 굴려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로직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나는 외노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인 대비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간 현지인을 넘어설 어떤 추가적인 노력을 해왔는지, 또 취업에 관련된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왔는지, 또 캐나다 사회에서는 네트워킹을 빼놓고는 취업을 논할 수가 없는데 현재 2년차 또는 3년차 현직자들과는 열심히 교류하려 노력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언제나 예외라는 것은 존재하겠지만 만약 이러한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현지의 고용주가 과연 어떤 점을 고려해서 멀쩡한 현지인들을 제치고 여러분들을 채용할까요? 언어 능력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한인기업이나 일반 서비스직이 아닌 이상 만일 여러분이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라면 여러분들을 뽑으시겠습니까? 제가 스토리를 수도 없이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현지인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열심히 살아온 스토리, 그리고 현지인과 경쟁에도 결코 뒤처지지 않을 업무적 역량, 즉 나만의 테크니컬 스킬, 또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을 셀링할 수 있는 현직자 네트워킹. 물론 100% 따라잡긴 힘들겠지만 언어나 문화적 측면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결국 여러분 입장에서 졸업 후에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곳에 취업을 하고 싶다면 현지인 대비 몇 배는 더 발품을 많이 팔고 뛰어다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양질의 인턴 경험을 쌓는 한편 업무 역량 증진과 학과 활동을 제외한 다양한 과외 활동을 통해서 스토리를 굳혀나가고 그 외 자기 개발에 소홀함이 없어야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지만 이 당연한 것조차 안 한다면 어떻게 현지인들과 경쟁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외노자 관점의 취업 스킬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 이번 영상에서는 타인과 차별화된 잡서치 방법만 다뤄볼게요. 이력서나 커버레터 같은 기본기나 다른 방법론에 대해서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단계별로 저의 채널에 모두 영상으로 올라와 있으니 오늘 강의 이후에 본인이 더욱 준비된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에 따른 의지가 갖춰져 있다면 첫 영상부터 정주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 백날 누군가 정보를 떠먹여줘도 본인이 의지가 없고 절박하지 않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마련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럼 잡서치. 제가 아까 진로 파트 영상에서 학부 재학 중에 인턴을 4개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의문이 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한된 학부 기간 중에 저렇게 많은 인턴을 거친 거지? 1, 2학년들은 인턴도 안 뽑아주던데? 이런 걱정이 앞설 거예요. 우선 저는 진로 탐색을 위해서 일부러 휴학을 1년을 했었고요. 구체적으로 인턴십을 제가 구했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학년을 불문하고 인턴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인턴십 알선 업체를 통하는 것. 둘째, 직접 발품을 파는 것.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다면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인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저는 무조건 직접 발품을 파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 경우는 중국에서 일했던 컨설팅 업체의 경우 제가 영국에 있었고 또 중국에 관한 연이 전혀 없었지만 중국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알고 싶었기 때문에 당시 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인턴십 알선 업체를 이용했었고요. 물론 알선 업체를 이용한다 해서 바로 잡이 잡히는 게 아니라 면접까지만 연결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인턴직들은 모두 구글링을 통해서 2개월간 매일 1시간씩 꾸준히 투자해서 약 200군데 회사를 엑셀로 추리고 그 후에 콜드콜 그리고 콜드 이메일로 자기소개를 함으로써 면접의 기회가 주어졌던 케이스입니다. 초창기의 인턴은 아직 프로페셔널한 무언가를 어필하기에는 당연히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 신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사전에 책이나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공부를 하고 전공 과목에서 수행했던 프로젝트 등을 강조를 하면서 무보수로 일해도 좋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합당한 비용을 주셨으면 한다라고 접근하였고 그 결과 모든 회사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었죠. 질의 비자 문제라던가 본인 스펙에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것은 본인 미래에 대한 배신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중국에서는 심지어 관광비자로 일하면서 보수는 캐시로 받았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정규직 면접을 볼 때 인턴할 때 각각 어떤 비자로 어디서 일했었나요? 라는 질문을 안 물어보거든요. 어떤 경험을 통해 어떤 역량을 쌓았는지가 중요하죠. 또 학교의 취업정보센터를 밥 먹듯이 들리면서 취업 관련 세미나나 현지 기업 설명회에 저학년 때부터 꾸준히 참석하시면서 현지 취업시장에 대한 감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한국 유학생들은 이런 세미나의 존재에 대해서조차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많은 돈을 지불해서 유학까지 왔는데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 안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끊임없는 현직자 네트워킹 매우 중요합니다. 멘토링이죠. 생판 모르는 사람보단 얼굴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더 정이 가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 인턴이든 신입이든 해외에서는 이 공고가 뜨기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공고가 뜨는 즉시 개나 소나 다 지원하기 때문에 외노자인 여러분은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커져요. 따라서 맨땅에 헤딩하기 방식이 도리어 효율적입니다. 자, 첫째, 우선 본인이 인턴 경험이 하나도 없고 경험이 충분치 않다 생각한다면 본인이 막연하게 해보고 싶은 분야 또는 목표로 하는 업계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위주로 회사를 약 200개 정도 추리도록 하세요. 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냐?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채용 과정이 좀 더 유연할 뿐만 아니라 다들 알만한 좋은 기업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현지인 대비 특출나게 뛰어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합격할 확률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죠. 전 인턴직은 작은 기업부터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나가는 게 외노자로서는 더욱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대기업으로 점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매우 힘이 들지만 해외에서는 회사의 스케일보다는 업무 역량에 집중하는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작은 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더 큰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리스트업을 할 때 키 퍼스널 안에는 인사 담당자 이름을 적지 마시고 본인이 일하고 싶은 부서의 부서장이나 디렉터 이상급들을 적도록 하세요. 채용 결정권자를 노리는 거죠. 자, 캐나다의 경우 물론 모든 회사를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인사팀들이 보통 힘이 많이 없어요. 따라서 인턴직은 해당 부서장을 직접 공략하는 게 성공률을 높여줄 것입니다. 신입직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제가 겪었던 인사팀들의 경우 먼저 현직자와 네트워킹을 해서 이력서를 현직자가 전달을 해주면 그제서야 그 이력서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부서의 현직자를 먼저 공략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매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꾸준히 리스트업을 하도록 하세요. 둘째, 여러분이 리스트업한 회사들 이름을 각자가 사용하는 브라우저, 저는 구글 크롬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브라우저에 즐겨찾기 폴더에 각각 추가를 하셔서 3개월 내에 해당 기업 관련 뉴스들을 빠르게 한번 읽어보신 후 중요한 기사들은 회사별로 즐겨찾기에 등록을 해놓으세요. 또 컴퓨터 바탕화면에 취업 폴더를 만드신 후 각 회사들의 이름으로 하위 폴더들을 만드셔서 현직자와 첫 대화를 할 때 꼭 필요하겠다 싶은 기사들은 PDF로 변환하셔서 회사별로 모두 저장해두세요. 이렇게 꼼꼼히 미리 정리를 해놓으신다면 언제 어느 때 면접이 잡혀도 빠르게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계 현황에 대해서 감을 익히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핵심은 매일 조금의 시간이라도 쪼개서 꾸준히 하세요. 하루라도 거른다면 경험상 나태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셋째, 리스트업도 했고 리서치도 꾸준히 하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 본인 자신을 소개할 콜드 이메일, 인트로 양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양식은 화면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Hi, my name is Robert and I'm now in the third year at something something college. I was browsing through LinkedIn and came across your information. Hope you don't mind me reaching out of the blue here. I saw that you've got extensive experience in ABC Corporation and I'm very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this space. I wanted to get some information from you on how best to secure an off-cycle intern position. The following are my previous experience and skills necessary to succeed as an intern. 자, 먼저 간략한 인사와 컨택 의도를 밝힙니다. 또 여기에 off-cycle intern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보통 기업들은 봄이나 여름에 일할 수 있는 인턴을 주로 채용을 하는데 이 시기가 아닌 기간에도 일할 수 있는 인턴을 말하고요. 둘째는 별도 공고가 올라오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컨택을 하여서 채용되는 인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병렬식으로, 즉 블랙 포인트 3개에서 5개 정도로 본인의 강점을 나열할 텐데 아무 강점이나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일하고 싶은 부서의 직무에 연관된 장점만을 요약을 해줍니다. 자, 여기선 투자회사의 인턴으로 지원한다 가정을 해볼게요. Founder/President of something something college investment club, leading 25 members. Excellent knowledge in PowerPoint, Excel, and Argus skills to prepare pitch decks and financial models. A proven ability to work under pressure and produce results without sacrificing on overall project quality. 자, 이번 예시에서는 보통 투자회사의 인턴들은 시장조사나 투자제안서, 재무모델 등에 필요한 자료들을 서포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고요. 또 타이트한 데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정확히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압박 속에서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I know you place tremendous value on your time
so please don't feel to need to respond in depth. If you do have a few minutes to chat, I'd really appreciate any pearls of wisdom you're willing to share. If you kindly let me know the date or time that works for you, and I will accommodate for it. Thanks in advance, and I hope you have a chance to connect soon. 자, 마지막으로는 현직자의 가능 시간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하면서 예의를 갖춰서 마무리 인사를 하는 거죠. Sincerely, Robert Kim. Cell number, email address, and LinkedIn address. 반드시 메일 말미에는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주소, 링크드인 프로필 주소를 기재하시고요. 참고로 너무나 중요한 링크드인 프로필 준비에 관해서는 위에 링크로 달아놓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트로 양식까지 준비를 하셨다면 해당 양식을 기반으로 리서치를 마친 회사부터 하나씩 키퍼슨에게 컨택을 하는 겁니다. 저의 경우 인턴직 구직을 위한 컨택에서는 먼저 콜드 이메일을 한번 보내고 팔로우업 차원에서 며칠 뒤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10명에게 컨택을 하잖아요? 그럼 정말 한두 명이라도 답을 주면 성공한 거예요. 따라서 무시당했다고 마음 졸이거나 난 역시 안 돼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현직자들은 바쁜 사람들이고 업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연락이라면 여러분의 연락 정도는 아주 쉽게 제낄 수 있습니다. 간략하지만 정성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고 예의를 갖춰서 전화까지 했는데 만약 여러분을 무시한다면 연이 아니라고 판단하시고 과감히 다음 회사와 현직자로 패스하세요. 제가 적어도 초반에 약 200개의 회사를 조사하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노력 끝에 인턴직을 구했잖아요. 자, 이제 일을 하면 되는데 인턴 생활 가운데 가장 큰 학습 효과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건 신입 정규직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니 잘 새겨 들으세요. 자, 기본적으로 인턴이나 신입들은 전력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예요. 설령 즉시 전력감이라 해도 내 역량을 드러내는 데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들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단기간에 선배의 마음을 녹이고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가에 따라 달립니다. 따라서 첫째로 인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인턴과 신입이 구사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언제나 미소를 머금은 인사와 시간 준수입니다. 그리고 둘째, 회사 생활은 학교와는 달라요. 어떤 것을 배운 후에 실습하는 단계가 아니라 on the job training, OJT라는 미명 아래 맨땅에 헤딩하며 배우는 게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매우 많은 인턴이나 신입들이 당황을 하게 되죠.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서 징징대면 안 돼요.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얻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습 효과가 만들어지는 경로는 내가 고생해서 어떤 걸 했는데 선배가 옆에서 툭 던져주는 말, 또 선배가 고생하는 어떤 거를 곁눈질로 슬쩍슬쩍 보면서 눈칫밥으로 터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을 할 때 유관부서는 어디고 여기선 어떤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가 중요한지, 왜 단순한 보고인데 시간이 저렇게 오래 걸리는지, 같은 말이라도 표현을 어떻게 하고 어디서 참고 어디서 의견을 더 말하는지 등을 터득하는 게 여러분의 사회생활에서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남자들은 군생활을 잘했으면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셋째, 가 아닌 아를 명심하세요. 나한테 이런 것까지? 이 시간에 일을 주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하신다면 차후 직장 생활이 조금이나마 순탄할 것이라 생각해요. 자, 이런 과정을 착실히 거친다면 과거에는 200개 회사는 컨택을 해야 하나가 될까 말까였지만 점차 시간이 갈수록 컨택하는 회사가 적어져도 성공률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을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다만 스토리가 탄탄히 갖춰졌음에도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A를 했습니다. B도 했고요. C도 했어요. 이렇게 단순히 나열만 하기보다는 본인이 목표로 하는 회사와 직무의 특성을 미리 리서치와 네트워킹 등을 통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고 수치화시킬 수 있는 이러이러한 성과를 과거에 거뒀었는데
이 과정 가운데 내가 현재 지원한 이 직무에 이러이러한 강점이 있을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귀사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로직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기업은 언제나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 뽑아먹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인적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준비된 애를 저렴하게 뽑아서 최대한 굴리는 게 기업 입장에선 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탄탄한 스토리를 업무 역량과 연관되게 잘 다듬어서 본인을 셀링하신다면 차별화 포인트가 하나 생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원하는 기업도 점차 많아진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막바지네요. 여러분의 현지 취업, 캐나다 취업에 있어서 반드시 구독해야 할 유튜브 채널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제 채널을 비롯해서 Apply, Linda Rainier, Self-Made Millennial, 제가 현지 취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채널들이기도 하고요. 가끔씩 드라마 보시면서 머리 식히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진로와 또 취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채널들을 더 가까이 하신다면 더욱 생산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1편과 2편에 걸쳐서 진로를 탐색해가는 방법과 단계별로 잡서치를 하는 로직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기에는 아직 많은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기는 것부터 막연하게 부딪혀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죠.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것은 꾸준하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인용하자면 구약 성경 잠언의 1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하나님 역시 부지런한 자를 도우신다는 말씀이죠. 생산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일어나서 걷지 않는 자가 저는 뭘 잘할지 알려주세요.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취업 좀 잘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다면 과연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요?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습니다. 본인의 현실을 직시하고 비록 외노자이지만 나만이 갖출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한편 바로 오늘부터 도전과 실패, 좌절, 또 이를 극복함으로 인해서 탄탄한 스토리를 쌓는다면 여러분의 현지 취업이 조금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강의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